부드러운 한옥 지붕 때문일까요? 이 도시에서는 왠지 조금 늦어도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을 것만 같습니다. 예술가의 손길이 넘쳐나는 마을, 그 골목에서 인연을 만나고 넓은 호숫가에 자리 잡은 책가 음악이 머무는 공간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멈춰있던 공장 자리에 예술이 다시 숨을 쉬고 따뜻한 해장국 한 그릇이 이 도시의 온도를 전해줍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씩 마음에 남는 인연, 너와 나의 인연이 있는 곳, 전주를 걸어봅니다. 전주 여행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물길, 전주천입니다. 겨울에 갈대가 이렇게 운치 있게 자리 잡으니까 너무 멋진데요. 하늘하늘거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처음 와본 곳인데도 뭔가 와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전주가 아마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기 강 사이로 또 다리 하나가 동네와 동네를 이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한번 걸어가 볼까요? 물 위에 놓인 징검다리처럼 서두르지 않고 길을 건네주는 도시. 물을 건너고 시간을 지나 이 도시의 인연을 찾아갑니다. 한옥마을 건너편에 있는 서학동이라는 동네인데요. 골목에 들어서자 벽마다 이야기가 걸려있고 길마다 다른 얼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걷는 것만으로도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전주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더니 정말 이 골목길에도 아기자기한 그 예술품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초록 대문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사람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마치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배웅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참 독특하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골목골목이 전시장이 된 동네. 이 골목의 예술은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에 맞춰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여기는 뭔가 영화 속 세트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요. 와, 안은 또 얼마나 또 재밌는 게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분주히 뭔가 하고 계시는데 예술가 삶이 같은 속도로 걷는 곳. 예술가가 사는 집집마다 그 자체로 전시장이 되고 작업장이 됩니다.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걸 만들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지금 무대 무용 공연 무대 소품을 네. 만들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그 인물을 조명하는 무용 공연이 있어요. 네네. 새롭게 승화되는 그 과정을 표현한 무용극에 제가 소품과 미술 담당. 제가 이제 동네를 이렇게 천천히 걸어왔는데 네. 와,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모를 정도로 너무 그 예술 작품이 가득한 이런 골목길을 봤거든요. 아, 다 그래요? 주변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서학동 예술마을이라고 2010년도부터 예술가 몇 명이 시작된 마을인데 한옥마을이 팽창하면서 저 앞에 별이세 선생님들께서 여기로 다리 건너로 이사를 오셨는데 예술가들이 각자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저처럼 작업실을 운영하거나 공방을 운영하거나 또는 갤러리 글 쓰는 작가들은 자기 집필실로 사용하면서 살기도 하고 작업실을 사용하기도 하고 각자 자기의 색을 이야기를 표현하는 공간들이 모여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고 천천히 겹쳐지며 만들어진 동네. 서학동의 예술은 특별한 전시보다 살아있는 얼굴에 가깝습니다. 아, 여기 내 아들 얼굴 있네요. 아,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네. 아, 활짝 웃고 있네요. 내 아들 우리 동네에서 학동이라고 부르거든요. 학동이. 이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지금까지 8명의 아이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아, 이 곳곳마다 이렇게 그려져 우리 있군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얼굴을 윤철기 작가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벽화를 만나면 바로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네. 작가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 반응도 좋고 이 벽화를 보면 행복해지나 봐요. 저도 이 벽화를 볼 때마다 행복하게 미소를 씩 진짜. 요즘에 그 애들도 없는데 이렇게 벽에 이렇게 어. 애들이 활짝 웃고 있으니까 정말 좀 또 뭔가 더 활기차네요. 골목이. 맞아요. 우리 동네 아이들을 미소를 여기 와서 만날 수 있어요. 골목에 있어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온 아이들의 얼굴, 아이들의 시간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참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어 보였는데요. 해바라기처럼 늘 밝은 미소들, 서학동의 인연은 이렇게 아이들의 미소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을에는 골목이 참 많아요. 구석구석 작은 이렇게 골목들이 많은데 저희가 골목 안에 시도 써놓고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배회하는 사람이란 주제로 작은 사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한 30여 명을 구석구석 숨겨놨어요. 아, 골목 안을 여기 찾는 보이는 재미가 이 있게. 작품이 그 작품이에요? 맞아요. 배회하는 사람들? 동네 아이들, 작가들, 관광객들 다 같이 그렸는데 특별한 느낌으로 자기만의 그 느낌을 찾아서 채색해줬어요. 매력있죠? 네, 되게 뭔가 기지개를 펴는 것 같기도 하고 하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곳곳에 골목길에 있다는 네. 거죠? 가끔은 배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배회를 못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담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자유로움도 느껴지네요, 또. 지붕마다 두 손을 올리고 있는 배회하는 사람. 잠시 헤매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을 건넵니다. 소주 2병 먹은 아저씨, 제가 취객으로 만들어준 작품이에요. 제대로 취하셨는데요? 네, 쩍벌에.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 각자의 삶이 예술이 된 동네. 가까이 다가가면 비로소 보이는 이야기들. 서학동과 예술가의 인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 공간을 예술적인 어떤 감각으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게 뭔가 삶의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되게 보기 좋거든요. 어떠세요? 공동 작업이라는 게 쉽지만 어려워요. 어려운데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진 작가들이 몇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해서 좋은 작업 이런 기획해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보여주고 하는 게 되게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사는 마을이니까 나만 최고 예술가가 되려고 하면 실패해요. 너도 같이 예술하자. 너도 나랑 같이 하면 더 멋진 걸 할 수 있어. 그걸 할 때 점점 더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 하고 와요, 지금. 그래서 한 10여 명의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이렇게 소규모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나만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을 꿈꾸는 마을. 오래 머문 흔적과 손으로 만든 시간을 조용히 보여주는 곳. 이 골목에서는 상점과 작업실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우연히 들어온 발걸음이 대화가 되고 다시 인연이 됩니다. 서학동의 하루는 이렇게 작은 만남들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는데 옛날에 봤던 그런 오래된 골목길에 있던 집들이 이렇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또 그림을 그리고 예, 계신데 예. 그림이 상당히 따뜻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어떤 그림인가요? 여기 동네 골목길들을 그리고 있어요. 골목길. 예. 저는 주로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간 빈 곳들 이런 데를 찾아서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막 2-3시간씩 아무 생각 없이 그 바라보는 물체만 가지고 제가 그냥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똑같이 그리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근데 그때 한 5시간 동안 제가 그 경험했던 느낌, 아무 생각 없이 그 사과를 그렸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풍경의 기록, 시간을 바라본 흔적. 인적 드문 골목길, 오래된 집의 벽과 창문. 화가는 그 앞에 오래 머물며 사라지지 않는 감정을 천천히 옮깁니다. 이 골목의 시간은 색연필 끝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예술가로서 이 서학동 마을을 가꾸고 꾸미는 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여기가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일반 동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앞집에는 소설을 쓰시는 분이 살고 옆집에는 도자기 하시는 분이 살고 그리고 약간 옛날 동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눈이 오면 앞에 눈도 쓸고 그런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도 쓸고 그다음에 누가 뭐 이렇게 전시한다 그러면 나가고 그리고 여기 오면 제일 좋은 건 뭐 예술가라고 아직 하긴 그렇고 작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점점 스며들고 이분들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특히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5월, 10월에 문 열어놓으면 정말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보시고 가고 좋다고 하고 그러면 저도 약간 힘이 되죠. 혼자 막 이렇게 혼자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힘이 되고 서로한테 으쌰으쌰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희끼리 축제도 하고 저희끼리 음악회도 하고 그러니까 잘 놀고 있어요, 같이. 눈이 오면 함께 치우고 문을 열어두면 사람이 들어오고 전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이어지는 동네. 그렇게 조금씩 스며든 시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이 동네의 얼굴이 됩니다. Like a little thing of
흔들리지만 흩어지지 않고 천천히 같은 자리에 머무는 빛. 도심 속 호수의 윤슬은 전주가 사람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인연처럼 조용히 반짝입니다. 이 겨울에 또 호숫가를 와보니 좀 색다르네요. 도심에 이런 호수가 있다는 게 그림으로 치면 큰 여백이 있는 것처럼 마음 한 공간에 또 이런 색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잔잔한 호수가 뭔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제 발길을 여기 계속 붙들게 하네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중저수지로 불리던 곳인데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이 퇴색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심과 산책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숫가에 멋진 건물 하나가 들어섰는데 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호숫길에 데크길을 걷고 네. 이렇게 와보니까 또 신기하게 이게 도서관이 있네요. 되게 네, 맞습니다. 특이하네요, 여기. 네. 이곳은 이제 아중호수에 위치한 아중호수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올해 6월 25일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곳이 이제 아중호수를 지나가는 도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로를 새로 내고 도서관으로 새롭게 조성을 해서 시민분들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자체가 기존에 다른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유선형으로 지어졌고 또 목조 건축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자연과 충분히 융합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지어졌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또 통창을 통해서 이 바깥의 전경을 모두 다 관람하실 수 있는 도서관으로 지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화감 없고 아주 자연스러운 건축물. 네, 맞습니다. 자연과 융합이 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수 위로 또 하나의 쉼이 놓였습니다. 책과 함께 마음이 머무는 공간. 빽빽하게 채우기보다 천천히 책을 고를 수 있는 곳. 이 도서관은 그렇게 일상의 속도를 한 박자 늦춥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음악 관련 도서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호수변에 이제 도서관을 이제 세우겠다고 할 때부터 음악 도서관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조라든지 아니면 가곡 같은 노래들이 호수에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지어진 노래들이 많은데,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호수 곁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음악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물과 빛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공간. 자연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 곁에 조용히 앉아 같은 시간을 나눕니다. 아중호수의 모든 도서관 내부에서는 이렇게 바깥의 경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앙에서 보시는 공간이 특히나 더 좀 더 경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밖에서 걸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안에서 또 바깥 풍경을 보니까 네. 와, 진짜 캔버스의 그림처럼 되게 또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네요. 아름다운 너무 경치가 네. 이렇게 막 보이니까요. 네, 액자 같네요, 정말 이렇게.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도서관을 하면 이런 딱딱한 책상 위에서
공부라든지 학습만 하는 공간으로 알기 쉬운데 이 아중호수 도서관은 이렇게 좀 열린 공간에서 문화적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또 이 공간은 또 공연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재즈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또 K 국악 같은 공연도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이런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도서관 여행이라는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 여행이란 게 네. 뭔가 그 도서관을 투어하면서 도장 깨듯이 뭐 네네. 이런 투어인가요? 좀 흥미로운 이 발상인데. 맞습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 전주시에 있는 이 아중호수 도서관 같은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도서관만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도서관 여행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이 도서관의 매력에 빠져서 여러 번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 뷰를 즐길 수 있다면 도서관 여행도 꽤 괜찮겠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창밖의 물결을 바라보는 일, 자연의 리듬을 따라 만든 공간에서 잠시 여유를 즐겨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있는 LP판에도 눈길이 갔는데요. 잊고 있던 음악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LP판 정말 오래 보네요. 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쉬는 날 이렇게 간간히 전축에 이렇게 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아버지가 LP를 트셨을 때 제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런 노래를 트셨구나 좀 이해가 되네요.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음악을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음악은 그때는 알지 못했던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지나온 시간 위에 다시 얹히는 멜로디처럼 흘러간 줄 알았던 시간들이 다시 이어져 지금의 우리가 됩니다. 한 사람의 시간이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고요한 실내에서 호수의 마음이 담기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바깥의 빛과 색이 다시 세상을 불러옵니다. 읽고 듣고 바라보다가 그렇게 나만의 속도로 한 장면을 완성해 갑니다. 오늘 제가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바깥 풍경을 사색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요. 실내 공간은 이렇게 흑백 처리를 하고 바깥 공간은 이렇게 컬러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책을 읽을 때 깜깜한 우주에서 저만의 시간을 오롯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러다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바깥 풍경을 봤을 때 이 호숫가와 하늘의 풍경이 너무 또 화려하고 되게 뭔가 따뜻하게 다가와서 이 두 가지의 시간과 풍경이 저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또 다른 하나의 우주가 뭔가 펼쳐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간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풍경 속에 또 다른 풍경을 상상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아마 좋은 쉼이고 좋은 휴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 팔복동 산업단지가 있는 동네입니다. 공장들 가운데에 알록달록 색을 입은 공간이 있는데요. 팔복예술공장입니다. 야, 꽤 오래돼 보이는 굴뚝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만져보기만 해도 나이가 엄청 오래된 굴뚝이군요. 그리고 뒤편에는 또 뭐 그래피티가 이렇게 또 화려하게 있는데 뭔가 다른 시간대 공간이 합쳐진 그런 묘한 느낌이 드네요. 여러 겹의 시간이 함께 남아있는 공간. 낡은 벽과 새로 칠해진 색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같은 자리에 나란히 머물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잠깐 둘러보니까 네. 이 공간 자체가 뭔가 그 오래된 역사와 시간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공간 같더라고요. 여기는 1979년도에 설립이 돼서 92년도에 문을 닫았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게 카세트 테이프 혹시 아세요? 네, 카세트 제가 어릴 적 많이 들었던. 네네네.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 전자회사로서는 전주시에서 하나밖에 없을 때요. 그 시대에는. 근데 1960년대, 67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69년부터 이제 그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조업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향 사업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7,000명 이하로 지금 떨어진 그런 곳으로 변화가 된 것이 팔복동입니다. 음악이 지금처럼 음원이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로 존재하던 시절. 카세트 테이프 공장은 호황을 누리다가 CD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았고 공장은 결국 1991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렇게 못자국이 보이죠? 그 다음에 숫자도 보이죠? 키가 몇 센치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서 여기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여기 오시는 관람객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는 곳이 바로 1층입니다. 이런 서류들이 기억나는 분들 계시죠? 옛날 70년대, 80년대 흔적들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옛날에 이게 이제 근로계약서, 지금은 시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는 1급이라고 그랬어요. 2,630원. 2,630원. 몇 시간을 일하는? 네, 한 네. 시간 아닌데? 8시간이 그죠. 8시간에 그리고 2,630원. 이제 이렇게 이제 신원보증서가 옛날에는 꼭 필요했죠. 참 이상하죠? 제가 그 시대의 공장을 다닌 것도 아닌데 왠지 7,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연결 통로를 따라 시간을 건너서 다시 현재로 와볼까요?
선명한 원색의 작품들, 오래된 굴뚝에 놓인 조각들, 낡은 구조 위에 새로운 색이 놓이고 지나간 시간은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읽힙니다. 공장이었던 기억과 오늘이 겹쳐지며 이곳의 풍경은 자연스럽게 예술이 됩니다. 이제 비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네. 지금 뭐가 보여요? 나비가 가득 차 있네요. 나비가 63마리가 3마리의 나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전주 지역 번호가 63이죠. 063. 아, 그걸 지역번호구나. 의미하는 것이고 나비가 되기까지는 알로 태어나잖아요. 네. 그렇듯이 여기가 원래 그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던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은 뭐 하는 곳으로 변화가 됐어요?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예술하는 곳으로 변화가 됐죠. 음. 그 과정을 이렇게 아. 작가는 그래피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아. 보면 됩니다. 네. 그 옛날에 그 과거를 지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간을 입혀가면서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고 너무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비를 보면 전주라는 곳이 참 이런 나비처럼 뭔가 변화가 무쌍한 시간을 또 간직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또 생각할 것 같아요. 산업의 흔적 위에 문화를 덧입히고 새로운 이름으로 날아오르는 순간, 팔복예술공장은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커피 한 잔에도 오래된 시간의 온기가 조용히 섞입니다. 한때는 소리를 만들던 공장에서 이제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이곳 바리스타 가운데에는 예전에 이 공장에서 일하던 분도 계신데요. 소리를 만들던 손이 이제는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또 맛있게 커피를 내려주셔서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데 이 되게 공간이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 카페는 저희 팔복동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팔복동에 살으니까 오며 가며 보면 그러니까 폐공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또 제가 근무했던 곳에 또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장소 여기저기 가면 여기는 뭐 했던 곳이다, 여기는 뭐 했던 곳이다 하고 또 가끔 또 그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또 이제 한 번씩 찾아오시면 또 반갑고. 네.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게 잘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팝나무도 필 때 참 멋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와보시고 또 전시가 좋은 전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문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공간에서 지금은 사람을 맞이하는 하루가 이어집니다.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오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과거와 현재,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이어지는 자리, 팔복예술공장입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비빔밥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쌀쌀한 날에는 뜨끈한 콩나물 국밥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쌀쌀한 날에는 뭐니 해도 뜨끈한 국밥이 최고죠.
매일 새벽 좋은 재료를 넣고 정성 들여 끓여낸 육수입니다. 정말 진해 보이죠? 진한 육수에 밥을 말고 콩나물을 얻는 동안 이 도시는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전주 사람들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맛, 콩나물 국밥입니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연기만 봐도 아주 그냥 따뜻해지는데. 한번 드셔보시면은 네. 굉장한 진국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먹기도 전에 근데 뭔가 이렇게 위에 많이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황태 오징어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재료들이 매일매일 저희가 아침 2, 3시 정도에 나와서 한 2, 3시간 푹 구워서 나오는 이건 진짜 보양 육수입니다. 그래서 한 국물도 남기지 마시고 쭉 다 드시면은 아마 오늘 하루가 건강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이게 짱이죠? 표현을 하자면 이 추운 겨울에 막 몸이 축 처져 있을 때 저희 사우나를 가잖아요. 네. 그 온탕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몸을 다 가슴까지 이렇게 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 느껴지는 피로가 싹 빠지는 그런 느낌이 이 국물 이렇게 한 모금에서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전주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콩나물 국밥이 되게 유명하던데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전주가 예전부터 기후나 토양이 콩나물 재배하는데 아주 적합하답니다. 그 토양 좋은 데서 공급되는 맑은 물에서 콩나물이 자라다 보니까 풍미가 많고 영양가가 높아져서 아마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콩나물 국밥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이렇게 얇고 곱슬한 것으로 쓰는데요. 어떤 콩나물을 쓰느냐에 따라 그 맛이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콩나물 이렇게 매일 만져도 나는 이렇게 기분이 좋지. 실제 좋아하잖아. 콩나물 우리 기억나? 이거 하기 전에 매일 콩나물 싸 먹는 거? 좋아서 먹었지 뭐. 부부는 워낙에 콩나물을 좋아했다는데요. 아마도 그게 콩나물 국밥집까지 이어졌나 봅니다. 그냥 엄마가 너는 왜 콩나물을 먹냐?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했거든요. 콩나물은 너무 흔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해놓고 보면 한 그릇 가득히 정성이 들어간 맛이 나잖아요. 손님들이 너무 행복하시고 어쨌든 그냥 콩나물만 먹으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할까? 그런 마음도 들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함을 전하는 그 맛은 전주와 전주 사람들의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진 하나의 인연입니다.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씹을수록 그 오징어의 탱글함이 입안을 즐겁게 하는데요, 이게. 풍류를 좋아하시던 분들, 서민분들도 새벽까지 술 드시고 해장하는데 이만큼 좋은 보약 드시고 가면서 속풀이도 하시고 술안도 실은 뭐라 그럴까 술 드신 분들의 위장 보호제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식감을 내고 또 즐겁게 해주는 이 콩나물의 재료가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서민적인 음식이지만 이런 또 기품을 주잖아. 깊은 맛을 주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시원한 맛, 담백하지만 깊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콩나물 국밥. 오랫동안 전주 사람들의 곁을 지켜온 맛입니다.
자, 이제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제가 찾아간 날이 평일인데도 역시 한옥마을은 북적북적합니다. 아, 여기 한옥마을에 왔는데요. 와, 여기 사람들도 정말 많네요. 여기저기 한복을 입고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즐겁네요. 저기 모주 체험이라고 적혀 있는데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주는 전주만의 특별한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와, 입구부터 한약재 냄새가 물씬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나가다가 네네. 여기 모주 체험이라 적혀 있어서 네네. 궁금해서 이게 찾아왔는데 여기가 네네. 체험하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모주는 원래 막걸리에다 한약재를 넣고 끓이는 게 전주 모주예요. 그래서 모주는 전주의 지역 술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주의 유래는 그 아들이 술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한약재를 넣고 끓여서 몸에 좋은 걸 넣고 끓여서 아들을 주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모주는 어미모자를 써서 모주예요. 그래서 엄마의 술이라고도 해요. 모주라는 이름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주는 막걸리에 계피, 생강, 대추 등 약재를 넣어 만든 약술입니다. 계피를 넣으면 이렇게 안정적, 신경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준대요. 계피 향이. 그래서 계피를 한번 맡아보실래요? 계피 향을. 아, 네네네. 되게 진하네요. 네네, 진하고요. 대추도 이제 생 대추로서 여기 이 지역에서 나오는 대추를 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넣고 있는데 이 한약재는 모든 게 다 따뜻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한약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달달하니 맛이 있어요. 진한 이런 향이 나는 한약재를 네네네네. 섞으면 되게 우리가 이제 막 어머니가 주신 그 보약처럼 되게 네네네. 쓸 것 같은데 끓일 때 네.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초에서 단맛이 다 우러나요. 약재들을 보니 추운 날씨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 모주가 딱 좋겠다 싶은데요. 막걸리가 한 통이 다 들어가네요. 많이 저으면서 수증기로 날려보내면 걸쭉한 모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도 6%짜리 막걸리가 0.5%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보글보글 이렇게 끓고 있는데 네네. 슬슬 향기가 조금씩 나는데요. 계속 끓여다 보면 이제 그 향은 없어지고 이렇게 달달한 한약재 냄새가 계속 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뭐 모주를 마셔 보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 어렸을 집에서? 때는 할머니가 집에서 술을 많이 담았어요. 봄에는 술을 담기 위해서 진달래꽃을 따러 간 적도 있어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술을 담기 위해서 진달래꽃을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진달래꽃 필 때는 진달래꽃을 따다가 이 술을 담을 때 그걸 넣으면 그 진달래 색이 분홍색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단술도 먹고 막 취하기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막 많이 먹고 막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주의 지역 술인 모주를 널리 좀 알리고 싶어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모주를 끓이는 동안 향이 바뀌고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고 시간이 스며듭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어머니의 부엌에서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모주는 이렇게 시간을 건너 전주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일단 맛있죠? 단맛이 단맛이, 풍부하게 이렇게 네네네. 올라오네요. 와, 그 따뜻한 걸 먹으니까 네. 제가 걸으면서 좀 추웠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막 어깨가 좀 경직이 됐는데 한 잔 이렇게 딱 먹으니까 눈꺼풀이랑 어깨가 쓱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네. 예전에는 집집마다 모주의 맛이 다 달랐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체험을 할 때도 사람마다 끓이는 사람마다 맛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이 앞에 보이는 경기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이 이제 겨울인데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주에 또 오래 사셨는데 네. 어떤 느낌이세요,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있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앙상한 가지들만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앙상하면서도 이게 좀 운치가 있고요. 가을에는 너무 여기가 은행나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원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가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부러운데요? 이 네. 앞에 국보급 정원이 있다는 게. 네네네. 모든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정말로 힐링이겠는데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집집마다 다르고 마시는 순간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남는 모주. 모주는 전주가 오랫동안 사람과 맺어온 인연의 맛입니다. 수많은 하루와 수많은 인연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마을. 이곳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겨울 이렇게 초록을 보니까 기분이 산뜻한데요. 데크길도 아주 잘 돼 있네요. 전주 한옥마을의 풍경을 가장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곳, 오목대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을 품었다고 전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한 사람의 결심과 지금의 일상이 한 풍경 안에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마주합니다. 여기 전주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전주가 이렇게 또 위에서 보니까 또 달리 보이는데요. 이곳에 서면 전주의 시간이 차분히 내려다 보입니다. 지붕에 어떤 기와의 성과 고즈넉한 이런 풍경들이 웅장한 바위가 겹겹이 쌓인 그런 느낌도 들고 마지막을 이렇게 오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네요. 어떤 여행은 돌아서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머무는 동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들이 떠나는 순간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풍경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대신해 함께 웃던 얼굴과 나누었던 말들, 설명하지 않아도 통했던 시간들이 천천히 앞으로 나옵니다. 전주는 이렇게 떠나는 발걸음에 인연이 되었음을 조용히 알려주는 도시입니다. 이번 여행의 마무리를 이 오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목대에서 바라보는 저의 뒷모습을 그렸는데요. 이번 여행의 특징으로 제 뒷모습을 계속 줄곧 그렸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이 전주 여행에서 계속 뭔가 좋은 것들도 보고 좋은 만남,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이게 떠나는 게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편안하고 진짜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해줬던 그런 사람들도 계속 아른거리고, 그래서 이 뒷모습을 통해서 그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뭔가 내일의 것들을 준비하고
그 준비 속에서 뭔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포근한 느낌이 저에겐 뭔가 따뜻한 그런 위로가 됐던 시간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주 여행도 그 마음이 겹겹이 쌓여서 오랫동안 저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발걸음보다 먼저 닿았던 순간들, 말이 많지 않아도 충분했던 시간들,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것들이 어느새 인연이 되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멈추고 함께 바라보는 동안 이 도시는 조금씩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인연이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자연스럽게 쌓여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전주 여행은 너와 나 사이에 인연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So don't let your heart run away. Farewell to